안녕하세요. 필름앤 페스티벌의 황동미입니다. 5월입니다. 연중에 가장 날씨가 좋은 시기죠. 그래서 영화제도 참 많이 열립니다. 당장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제라고 하는 칸 국제영화제가 5월 14일부터 25일까지 열립니다. 5월 초에는 전주에서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렸었고요. 5월 중순에는 인천에서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열립니다. 또 5월이 끝나자마자 6월 초에는 무주산골 영화제도 열리죠. 이렇게 영화제가 많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시간인데 사실 좀 풍경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우울한 편에 속합니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서는 한국영화의 밤 행사가 없습니다. 그게 뭐야 하실 텐데요. 칸느나 베를린이나 이런 큰 영화제에서는 나라별로 자기 나라를 홍보하고 그 다음에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서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행사를 매년 개최합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영화의 밤이라고 하는 행사를 매년 개최했죠. 한 1억 정도에서 혹은 뭐 많이 들면 조금 더 드는 그런 규모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예산이 없어서 그 행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돈이 없어서 세계 최대의 행사에서 자국 영화를 홍보하는 행사를 하지 못한다. 근데 이게 파티가 그냥 파티가 아니고요. 사실 굉장한 외교의 장이기도 하고요. 또 업계 인사들 간의 네트워킹도 또 많이 이루어지고요. 심지어는 어느 나라 파티가 좋았다, 어느 정도 수준이었다, 누가 왔다 이런 거를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순위를 매기기도 하는 그런 행사인데 안 한답니다. 예산이 없어서. 약간 어이없을 만한 상황이기도 하죠. 또 국내에서 개최되는 영화제들이요.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어렵냐면요. 2023년 작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중에 50개 정도를 골라서 총 52억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평균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이제 가장 큰 지원 금액은 10억이 넘는 영화제들이 있었고요. 작은 영화제는 몇 천만 원 정도의 작은 규모도 어쨌든 영화제별로 차등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2024년인 올해에는 이 금액이 24억으로 줄었고 해당되는 영화제도 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규모와 양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굉장히 심하게 뭐라고 할까요? 찌그러들었다고 할까요?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채널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를 소개했던 무주산골 영화제나 울산 울주 산악영화제 같은 경우 모두 지원해서 탈락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칸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상도 받고 해마다 경쟁 섹션에 작품도 나가고 그랬었죠. 그런데 올해는 경쟁 섹션에는 당연히 한 편도 못 갔고요. 상업영화가 미드나잇 섹션이라고 화제성 있는 장르 영화들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섹션에 지금 베테랑2가 갔고, 그 다음에 영화학교 학생들 단편 영화 섹션에 한 편이 갔어요. 영상원 작품이. 그리고 클래식 섹션이라고 해서 영화에 관한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고전을 트는 섹션에 김동호 전 부산영화제 위원장님을 소재로 한 영화 한 편이 가는 정도. 이 정도로 작품도 굉장히 적게 갔습니다. 작품이 적게 간 게 올해 한 해 뭐 이렇게 큰일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면보다는 지난 거의 2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렇게 한국 영화가 보여줬던 어떤 우리가 이제 소위 한국 영화 르네상스라고 했던 그런 활기차고 굉장히 이렇게 산업적으로 예술적으로 즐거웠던 행복했던 번성했던 그런 시기가 굉장히 급격하게 쪼그라든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영화 산업이 매우 침체돼 있어 보이고 그것의 한 단면이 칸느 영화제도 별로 못 가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영화제들 같은 경우 뭐 칸느 못 가면 어때? 우리라도 행복하면 되지. 우리라도 즐겁게 우리끼리 영화 보고 행복하면 되지 할 수도 있지만 또 국내에서 개최되는 영화제들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그리고 많이들 지원금 대상에서 탈락되면서 뭐랄까요, 굉장히 우울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영화산업 침체된 것과 별개로 혹은 연관을 두고 영화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영화발전기금은 극장에 가셔서 여러분이 이제 티켓을 사시면 그 티켓 가격에서 3%가 영화발전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극장이 지금 매출이 팍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발전기금이 줄어들었고 이 영화발전기금을 가지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사업을 계속 해왔는데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도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지난 3월에 이 정권에서 국민들한테 부담을 좀 다 폐지하겠다라고 해서 극장 입장권에 부과되었던 3%의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뭐 국민 입장에서는 단돈 몇백 원이라도 우리가 그래 이제 덜 내게 되면 좋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영화발전기금은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영화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이 극장 입장 부과금이었고 그게 2007년부터 시작된 거였거든요. 거의 20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영화발전기금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당장에 이익을 볼 수는 없으나 먼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되는 긴 호흡의 투자가 필요한 지점, 이런 곳들에 지금 투자를 계속 해왔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술적이거나 혹은 독립영화거나 이런 것들에 이제 투자를 해왔고, 그 결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년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렸던 한국영화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극장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를 하면, 그러면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왔던 영화발전기금은 대체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로드맵 혹은 비전 혹은 뭐 최소한 대안이 지금 전혀 정부에서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떡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잘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대답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엄마가 공부해, 네, 어떡할 거야, 열심히 잘, 이런 답은 사실 안 하는 이만 못한 답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요. 또 하나는 영화진흥위원회 예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영화발전기금이 줄어드니까 영화진흥위원회 예산도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2022년에 영화진흥위원회가 1,100억 정도의 사업 예산을 썼고, 2023년도에는 850억, 2024년에는 734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혼자 편성하는 게 아니고 만들고 문화부와 상의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치고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사업 규모가 점점점 줄어드는데, 더한 것은 이 700억대로 줄어든 예산 중에서도 거의 270억 가까운 돈을 당장의 영화산업에 투여하는 투자 조합이라고 하는, 즉 투자 자본으로 지금 이제 쏟아라라고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당장 돈이 안 되는 지역, 영역, 문화나 예술이나 혹은 독립영화, 그러니까 예술영화, 독립영화 혹은 다양성 영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또 상업영화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기획개발 프로젝트 같은 거예요. 영화에서는 기획을 한 편 하면 그게 바로 작품으로 돼서 성과로 이어지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10개, 20개, 30개 기획을 해야 그 중에 한두 개가 작품까지 만들어지는 건데, 이 10개, 20개, 30개를 기획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영진이가 그동안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지원에 든 돈을 확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성과가 날 부분에다 돈이 될 부분에다가 돈을 써라. 그리고 돈이 안 되는 부분에다가는 돈을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논리인데, 이게, 글쎄요. 특히 영상과 같은 영역에서는 과연 가당한 생각인가? 정리해서 보자면, 극장 입장권 부과금 폐지했다. 그러면 어떻게 영화발전기금을 충당할 것이냐? 계획 없다. 그리고 현재 줄어든 영화발전기금으로 하는 사업도 당장 돈 되는 부분에다 집어넣어라. 그럼 먼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답이 없다. 지금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이고, 그것의 결과가 예산이 부족해서 칸영화제에서 한국영화의 밤도 할 수 없고, 또 국내 제대로 영화제들한테 힘드시죠? 영화제 한번 잘 치러보세요 라고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아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앞으로 영화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는 단순히 영화발전기금을 넘어서는 좀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영화발전기금은 한 20여 년이 좀 안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 직전에는 2000년도에 영화발전금고의 형태로 출자를 한번 만들었었고, 출연을 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금의 형태로 넘어갔고요. 정부 예산은 사실 일반 회계와 그 다음에 특별 회계와 기금 회계 이렇게 나누는데, 이 기금 회계는 아주 특별한 목적이고 장기적인 목적일 때 만드는 그런 사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요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산업 문화 발전을 위해서 지난 20년간 존속했던 그런 기금의 형태인 거고요. 만약에 이 기금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영화산업에 관한 정책을 펼친다면, 혹은 기금의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것에 관해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그리고 앞으로 이 영화발전기금을 어떻게 운용해서 영화산업 전체를 잘 운용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적극적인 비전, 이런 것들을 좀 정부가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한 혹은 생각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영화산업 주체들과 공유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재원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다거나, 그러면은 이런 모든 과정에서 글쎄요,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고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 안의 주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영화산업 자체도 지금 되게 침울하고 어려운데, 이 영화산업에 대해서 영화산업 발전을 좀 자기 졸린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런 영화진흥위원회나, 혹은 영화진흥위원회를 감독하는 상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나, 혹은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속한 정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공유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좀 자리와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시기인데 우울한 영화제에 관한 이야기와 이렇게 우울한 영화제의 상황을 만들어낸 정책 진영의 혹은 정책 당국자에 대한 성토 혹은 아쉬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울한 말씀 드렸는데요. 다음엔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